안녕하십니까, 오성환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인월생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월은 2월 달을 가리키는데요. 2월 5일 이춘부터 3월 5일 경입니다. 경. 여기 보시면은 경칩이 들어가 있어요. 경칩. 자, 인월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해자축 인묘질 사오미 신유술. 자, 이렇게 나누는데요. 인월이라는 거는 요 호랑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호랑이. 그래서 인월생들, 자, 2월생들은 호랑이 계절에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시가 몇 시냐면요. 이게 자가 자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12시예요. 그러면 2시, 4시잖아요. 4시면은 이제 4시, 5시를 가리키는데 5시 반까지입니다. 자, 5시 반이면은 해가 뜨는 시간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해가 뜨는 기운에 호랑이가 태어났고, 계절로는 2월달이고, 그 다음에 호랑이 기질을 갖고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2월생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랑이는요, 그 당사주에서 보면은 천권성이라 그래가지고요, 권성이라 그래서 권력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동물이에요. 그래서 인월생들은 굉장히 좀 멋있는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월의 바로 전계절은 겨울이라는 세상이었거든요. 그 가장 추운 겨울을 1번으로 그 겨울을 무찌르고 봄을 여는 동물이 이 호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가 12마리 중에 제일 힘센 동물을 2월 달에다가 배속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월생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2월생들의 마음은 해자축이라는 겨울을 최초로 뚫고 나왔지만 이 현 세상은 아직까지 춥고 외롭거든요. 그래서 인월생들의 마음은 좀 춥고 외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월생들은. 자, 근데 호랑이는 둘이 다녀요? 혼자 다녀요? 혼자 다니죠? 그래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네? 혼자 있는 거를 즐길 수 있는 동물이 또 호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가장 추운 겨울을 최초로 뚫고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이렇게 묶여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인이라는 동물은 겨울을 무찔렀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사업이라는 여름으로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춥고 배고픈 걸 이겨냈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세상 2번 출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출세를. 누구보다 멋진 출세를 해가지고 나 호랑이야 라고 외치고 싶은 사람들이 인월생들, 그러니까 2월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생들은 그래서 남들 눈을 많이 의식하고요, 인기하고 관련된 쪽을 많이 생각을 하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친구가 이 호랑이 인을 갖고 태어난 2월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월생들은요, 직업군으로 갖는다 그러면 이 권세하고 관련이 있고 출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동물로만 보면 12마리 중에 제일 힘센 거잖아요. 그래서 죽이고 살리는 일을 많이 합니다. 죽이고 살리는 일. 그래서 군인, 경찰, 의사 이런 거 칼 쓰는 직업군 있죠. 이런 데 가장 많이 가 있고요. 2번째는 뭐냐면 이 인시가 되면 이게 이제 사람이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깨어나는 시간. 그거는 뭐냐면 사람을 깨운다라는 거는 죽어있는 사람도 깨우잖아요. 그건 뭐냐면 살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계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는 거고요. 뭔가 아침에 인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치장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런 일을 하죠. 그런 일에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인이라는 거는요 12마리 동물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친구죠. 호랑이니까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역마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 속에 불이 들어있기 때문에 통신이라는 기운 또한 가지고 있는 게 요 호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직업군이 많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랑이의 기운은요 무조건 여름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출세하고 싶고 남들 눈에 인정받고 싶다라는 기운이 가장 많은 거고요. 인월생들의 건강은 항상 예민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많이 예민해질 수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호랑이는 신자 붙은 병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됩니다. 신경성 스트레스, 신경성 노이로제, 뭐 이런 신자 들어가는 거하고 신장, 우리 네 팔자에 호랑이를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호랑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랄 수 있겠죠? 그래서 호랑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깜짝깜짝 잘 놀랄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호랑이를 갖고 있으면은 신경성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다. 그리고 깜짝깜짝 잘 놀래고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호랑이한테 물릴 수 있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렇게 호랑이 월에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초년의 액땜으로 뭐 작은 수술이라도 한번 하면은 좋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옛날에 사주 볼 때는 호랑이가 이렇게 시에 있거나 일에 있으면요 그냥 아까 이거 통신 역마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는 교통사고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올리니까요 사람들이 제 일주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제 일주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태어나면 자기의 주특기가 있거든요. 주특기가 각자마다 다 주특기를 하나씩 갖고 태어나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주특기를 안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만의 독특한 재능을 하나씩 갖고 태어나게 돼 있거든요. 자, 저는 육식갑자 중에 을사라는 간지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을사, 이 사가 뭐냐면요 이게 뱀사자예요. 그래서 저는 뱀을 내 밑에다가 깔고 뱀을 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이 뱀이 혓바닥이 몇 개죠? 2개죠? 그래서 입으로 먹고 사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게 이 뱀을 일제 깔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동물로서는 이 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한 70% 80%가 전부 입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냥 뱀 갖고 있다 그러면 그냥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네요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 을에서 이게 이제 식상이에요. 식상. 그래서 나의 재능은 남들한테 식상, 말로서라도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한번 논해볼까요? 우리가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있죠? 자,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자, 내가 을사일주인데요. 을사일주인데 갑일주를 만났어요. 갑일주를 만나면 갑일주는 을일주 할 때 을일주는 갑일주를 만나면 등락개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갑목이라는 거목을 타고 올라가려는 성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관계고요. 을과 을은 같은 꽃과 꽃이잖아요. 그래서 엉킬 수도 있지만 그래도 꽃이 하나 있는 것보다는 2개 있는 게 훨씬 낫겠죠? 비경법대로 보면은. 자, 그리고 이 병정일주들은요 내가 이 사람들의 록이 돼줘요. 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병정은 밑으로 내려가면 사오음이라는 여름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병정일주들은
나한테 오면 내가 근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을목한테도 이 병정화가 꼭 필요한 존재죠. 왜? 꽃인데, 이 을목은 꽃인데 이 병정화로 얘는 병화는 낮에 나를 비춰주고요. 을목은 밤에 나를 비춰주잖아요. 그죠? 자, 무토기토는요. 이 무토기토는 산과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과 땅인데 이 을목이 무토기토 할 때는 무토기토의 땅에서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논해도 되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관이에요. 관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막 크는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억눌러 주는 거거든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겠죠? 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경금신금은 굉장히 센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세겠어요. 그죠? 근데 이 경금은 저랑 을경합이 돼요. 을경합이 된다는 건 합의돼서 좋다가 아니라 이 쇠덩어리를 내가 부드럽게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합의됐으니까는 얘가 얘 성질을 못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경금일주 같은 경우는 저한테 굉장히 저하고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왜? 합되니까 자기 성깔대로 하질 못할 거고 내가 또 장생지를 갖고 있거든요. 이 경금은 사에서 장생을 해요. 그래서 경금일주들 같은 경우에 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찾아오면은 굉장히 일이 잘 되겠죠. 왜? 내가 을사라는 뱀을 갖고 있으니까 이 경금은 무조건 나한테 오면 새로운 일이 태동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경금일주는 뭐에 대해서 태동하는 거예요? 요 을목을 갖고 있으니까 돈에 대해서 새로운 돈이 장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막 들어올 수 있어요. 저한테 상담을 받으면 경금일주가 저한테 상담을 받으면 무조건 돈은 장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신금일주들 가장 까칠하죠. 가장 날카롭고 가장 까칠한 사람들인데 제 앞에 서면은 날카롭고 까칠해지지를 못해요. 왜? 신금은 뱀을 만나면 사지라 그래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경금은 사에서 장생을 하고 신금은 사에서 사지가 됩니다. 혹시 사주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생음사 이래요. 양생음사. 그래서 양가는 생겨나고 음가는 죽는 거거든요. 사한다, 죽는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신금일주들 가장 까칠하고 날카롭지만 내 앞에 서면 무조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날카롭고 까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오시면은 그 성질이 죽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요, 임수도 이 나무를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임수도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이 감목을 못 키우면은 을목이라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을목을 키울 수 있는 거고요. 개수 같은 경우에도 이 꽃에 물을 줄 수 있는 기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무게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가지고요, 저는 을사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을 뭐 좋을 때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천간에 10개를 가장 긍정적으로 쓰는 간지가 을사일주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업이 저한테 맞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강의하는 게 잘 맞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듯 각자마다 일주가 있는데요. 일주라는 건 60갑자 중에 한 가지 태어난 날이 있어요. 이렇게 태어난 날이 있는데 이 태어난 날이 여기가 연월일시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이 을사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을사라는 기운으로 내가 태어났지만 각자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각자마다 무슨 갑자일주, 병자일주 이렇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60개가 있겠죠. 그 자기만의 주특기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다 안 좋고 다 좋고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도 분명히 자기의 주특기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을사일주 절을 놓고서 한번 각 일주별로 이렇게 논해 보았는데요. 하여간 뭐 제 동영상이 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겠죠. 자, 하여간 이거는 제 논법이고요. 제가 인덕대학교에서 일진법과 내정법을 강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 4일이에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죠?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관계로 제가 계속 유튜브 촬영할 때 지금 안내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월 4일 날 인덕대학교 월계 여기 있는 데 있고요. 화요일 날 1시부터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12주 수업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6월 4일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전화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상담이나 강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자로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뭐 잘을 하거나 뭐 강의를 굉장히 잘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 유튜브를 봐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많고 진짜 대한민국의 인터넷이나 이런 데 활동을 안 하지만 굉장히 유능하신 교수님들도 많거든요. 저는 거기에 비하면 진짜 엄청 낮아가지고 제가 나서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나서는 사람은 아닌데 하여간에 뭐 그냥 저라는 사람을 좀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협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제가 한 696명인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 넘으면은 한 700명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저랑 구독해 주신 분들, 좋아요 이렇게 자꾸 눌러 주시는 분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